아시아 유럽 문화장관 회의가 각국 청년들이 협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드는 시범 사업을 광주에서 진행하기로 뜻을 모으고 2박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셈 회의를 맞아 마련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은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 이어집니다. 문화전당에서는 초대형 설치 작품을 만나볼 수 있고 웹 페스티벌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늘면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요는 폭증하지만 인력과 예산 등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합니다. 부실투성이의 장흥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면서 장흥군이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떠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셈 문화장관 회의의 공식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각국 문화 관련 고위급 인사들은 각 나라의 청년들이 디자인과 기술 등 저마다 가진 강점을 융복합시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시범 사업을 광주에서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의 문화장관들의 협의체 아셈 문화장관 회의가 2박 3일의 일정을 끝냈습니다. 각국의 문화장관들은 문화와 창조경제 분야의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의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창조경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각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있어 문화와 산업의 접목을 위해 청년 리더십 네트워크 시범 사업을 한국이 맡기로 했습니다. 창조 인력이 모여야지만 이게 창조 산업이 되고 창조 산업이 돼야지만 창조 도시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아시아 문화 전당이 지향하는 바도 그렇고 2년 뒤 치러질 2018년 제8차 문화장관 회의 개최지는 불가리아로 결정됐습니다. 회의를 끝낸 문화 장차관들은 양림동 등 광주 도심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엔 구름 관객이 몰렸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도티의 팬사인 회장엔 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양땡이 누군지 도티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늘 또 그 체험도 같이 관련된 체험도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셈 회의는 끝났지만 아셈 회의를 맞아 마련된 각종 문화 행사는 문화전당 주변과 광주 도심에서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허공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셈 문화주간을 맞아 소리와 빛, 이미지로 세상을 표현한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이 국내외 작가들과 협업해 만들어가는 첫 프로젝트입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연기가 자욱한 텅 빈 공간. 천장에서 쏟아진 빛이 밑에 설치된 오목 거울들과 만나자 몽환적인 느낌의 그림이 허공에 나타납니다. 세상의 탄생과 조화, 진화를 거쳐 소멸까지의 과정을 그린 초대형 설치 작품입니다. 작품에 사용된 오목 거울은 모두 630개로 서로 다 다르게 생겼는데요. 빛을 반사시키는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자연과 인간을 뜻합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빛을 반사하지만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오목 거울을 통해 독립적이지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연과 사람들을 표현한 겁니다. 작품을 만든 이들은 한국인과 영국인이 한 팀인 김치앤칩스. 한국의 대표 음식 김치와 영국의 음식 피시앤칩스를 합쳐 팀명으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과 비물질, 그다음에 어떤 현실과 가상, 그 사이의 경계에서 생기는 일종의 현상들을 저희가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700평 규모의 전시 공간을 채우고 있는 이 작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만 관람이 가능합니다. 작품의 스케일이 워낙 커서 그동안 국내 다른 공간에서는 설치된 적이 없습니다. 큰 작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 영상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사운드 시스템에서 그 부분들을 좀 이제 작업과 작품과 공간이 잘 맞아 떨어지게. 시각적, 청각적 즐거움과 다양한 해석을 하는 재미도 제공할 이번 전시는 8월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신변 보호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찰이 신병보호 대상자 주변에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기기 등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최근 여성 대상 강력 범죄가 늘면서 불안감 증가로 신변보호 요청이 폭증하고 있지만 제도상 뒷받침은 아직 유언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남자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63살 이모 씨. 가해자가 구속되기 전까지 경찰관이 이 씨가 가는 곳마다 동행했고 경찰이 집안에 CCTV까지 설치해 주었습니다. 죽는 날 같은 1시에 1분 1초도 안 틀리고 같이 죽자고. 보복을 해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무서워서 제가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씨처럼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피해자는 광주에서만 40여 명에 이릅니다. 올해 1월부터 5달 동안의 수치입니다. 경찰은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시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 심의를 통해 보호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해 4월 경찰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나서면서 신변보호 요청은 폭증하고 있지만 범죄 피해를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빙초산 테러를 당했던 여성도 사건 발생 2주 전 신변보호를 요청했었습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버튼만 누르면 긴급 출동이 이루어지는 스마트워치를 주고 여성의 직장 근처를 순찰했지만 직장 안에서 이루어진 테러를 막지 못했습니다. 전담경찰과 임시보호숙소 등 신변보호에 필수적인 시설과 인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이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고요. 저희가 피해자 보호 기금이 있는데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 보호 기금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관련 법규가 없는 현실도 실질적인 신변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변보호 자체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원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침과 내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1년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2,000명이 넘었고 이중 여성이 84%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신고전화. 몇 개나 알고 계신가요? 현재 15개 기관에서 21개의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작 긴급 상황이 처했을 때 일일이 기억하기 힘들어서 무용지물일 때가 많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기관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기관에 전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시민들을 헷갈리게 하던 21개의 긴급전화가 단 3개, 112와 119, 그리고 110으로 통합이 됩니다. 범죄나 사고 관련 신고는 112, 그리고 재난 신고는 119, 민원 관련 신고는 110, 이 3번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관을 따지지 않고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인 건데요. 2년 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해양사고 신고 번호인 122를 모르는 학생들이 119로 신고했다가 골든타임을 놓친 게 계기가 됐습니다. 오는 29일 광주와 전남,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요. 그리고 10월 말부터 전면 서비스에 돌입하게 됩니다. 기존에 했던 신고 전화는 당분간 폐지하지 않고 병행 운영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부실투성이인 장흥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 사업이 결국 수십억 원의 보조금 반환이라는 철퇴를 맞았습니다. 수차례 바뀐 민간 사업자는 껍데기만 남아 상환 능력이 없어 지자체가 이를 떠안게 됐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질에 맞는 음식과 약으로 질병을 고치는 이재바 선생의 사상의학. 이를 관광상품하겠다며 지난 2007년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에 국비와 지방비 4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임의로 바뀌는 등 각종 부실과 위법 사실이 드러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결국 관련 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흥군은 사업 취소가 지나치다며 이의 신청과 행정 심판까지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행정소송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분쟁 도중에는 문체부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접고 군 재정에서 국비를 먼저 갚기로 한 겁니다. 행정소송을 가게 되면 우리 군에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국비를 우선 먼저 반납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좀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50억 원에 달한 보조금 환수입니다. 해당 시설물들을 공매하기로 했으나 재산 가치가 10억 원에도 못 미치고 민간 사업자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지금은 법인 이름만 남았으며 10수억 원의 근저당까지 설정되어 있는 상태. 감사원 변상 판정을 신청할 예정인데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이 드러나면 구상권 행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수십억 원의 혈세를 투자한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사업. 수년째 표류하다 개장도 못한 채 사업을 접게 됐고 지자체는 2중, 3중의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 지역 인구가 지난해부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남초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총 인구 175만 7천 명 가운데 남성 인구가 88만 8천 명, 여성보다 2만 1천 명이 많아 1990년대 중반 이후 처음으로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를 초과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서는 전남의 인구는 2040년까지 소폭 감소세가 계속되고 2020년 중반까지는 남초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광천 1교 교차로의 신호체계가 바뀐 지 7달 만에 재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천동 광천 1교 교차로에서 또 내방로와 월산로에서 광천 2교 방향 천변 좌로로 진입하는 것을 다시 금지하는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 반대 의견도 많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차량 정체 정도를 가늠한 뒤 7월 초에 재심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말 내내 비 예보가 없어서 야외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웹 콘텐츠 페스티벌이 열려 볼거리가 풍성하다고 하는데요. 김은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웹상에서 게임 대통령으로 불리는 인기 BJ의 등장에 순식간에 광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세차게 쏟아졌던 장맛비가 그치고 갯날씨가 이어지면서 웹 콘텐츠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손길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아프리카로도 옛날에 활동하셨고 지금 유튜브로 하고 있는 도티님, BJ 도티님이라고 그분한테 사인을 받았어요. 이번 주말에 장맛비 예보도 없어서 야외 활동을 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지면서 불쾌감 지수는 주의 단계 이상을 보이겠습니다. 끈끈하고 부채질 계속하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장마 전선이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다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에 남부지방에 또다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광주 MBC가 제작해 방송한 5.18 스마트 앤 티어링이 한국 PD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PD상을 수상했습니다. 5.18 스마트 앤 티어링은 지난 5월 21일 오후 3시간 동안 진행한 생방송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라디오를 들으며 5.18 사적지를 탐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쌍방향 네트워크로서 라디오 매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세월호 뱃머리 들기 작업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세월호 인양 추진단은 파고가 2m를 넘는 등 기상 악화로 선수들기 작업이 불가능해서 오는 28일 작업을 재개해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인양의 중요 공정인 선수들기는 지난 12일 작업 도중 선체가 손상돼 중단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모텔 6층에서 여자친구를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7살 B씨가 숨지기 전 119 구급대원에게 남자친구가 창밖으로 밀었다고 말한 점과 추락 당시 상태 부검 결과를 근거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B씨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